도대체 어디서 나는 울음소리죠? 한국의 KTX 열차 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한 외국인 부모는 죄인이라도 된 듯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한국인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아기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몇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를 안심시키려 하고 어떤 승객은 가방에서 작은 장난감을 꺼내 건네기도 하는데요. 이 뜻밖의 반응에 외국인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감동하는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에릭 존슨입니다. 아시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도쿄지사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제는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일본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는 깔끔한 거리와 정확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 루카스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라며 눈치를 주더군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오사카 지사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육아로 지친 아내 올리비아를 위해 이틀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죠. 4년 동안 수없이 탔던 신칸센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도쿄역에서 오사카행 신칸센에 탑승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루카스도 처음에는 조용히 과자를 먹으며 앉아 있었죠.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갔어요. 올리비아가 안아주고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희를 쳐다봤고 어떤 승객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으며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희 부부는 진땀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보려 했어요. 과자도 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앞좌석의 중년 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무원을 호출했습니다. 승무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시니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죠. 마치 저희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그 순간 올리비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4년을 살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승무원은 계속해서 저희 주위를 맴돌았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나고야에서 내립시다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올리비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사카 미팅을 급히 화상으로 변경하고 나고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고야역 플랫폼에서 멀어지는 신칸센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저희는 이방인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이가 우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니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올리비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기대어 나고야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도시의 질서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민폐가 되는 곳에서 과연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국 지사로의 발령 소식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한국 지사 발령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너무 지쳐있던 터라 또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신칸센에서의 그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낯선 나라에서 시작해야 한다니. 회사에서는 한국 시장 확장을 위해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한국도 일본처럼 차가운 사회일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올리비아에게 발령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올리비아는 잠시 말이 없었죠. 루카스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에릭,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필요한 기간만 버티고 돌아오자는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우리 가족이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발령 후 몇 주가 지나고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이 도쿄와 비슷해 보여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여기도 똑같겠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생각보다 친절했고 특히 아이가 있는 저희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발령 때문에 아직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문득 오랜 친구 제이슨이 생각났습니다. 제이슨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5년 계획으로 한국에 갔다던 제이슨이 벌써 15년째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늘 의아했죠. 가끔 연락은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래 한국에 머무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임시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이슨의 SNS를 보게 됐죠. 그의 피드에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슨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같은 미국인인데 왜 그는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SNS에서의 포장된 삶일까? 아니면 진짜 한국에서의 삶을 만족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비아에게 그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15년이나 산 친구가 있다는 말에 올리비아는 충격적이라며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한국은 교통 발달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금방 갈 수 있으니 문제될 건 없었죠. 하지만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유는 그날 일본에서의 기차 경험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루카스가 또 울음을 터뜨리면 어쩌지? 한국의 기차에서도 그런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되면 어쩌지? 걱정이 앞섰죠. 아이 있는 집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초보 엄마 아빠에겐 너무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타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이슨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제이슨 같은 미국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까? 그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서울역에 도착해 KTX 티켓을 끊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일본에서처럼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출발 전에 올리비아와 저는 루카스가 깊이 잠들 때까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루카스가 좋아하는 인형도 챙기고 배가 고플 때 먹일 간식도 넉넉히 준비했죠. 일본에서 겪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작전도 세웠습니다. 루카스의 낮잠 시간에 맞춰 일부러 오후 2시 기차를 예매한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낮잠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건너편에는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중년의 남성, 옆자리에는 할머니 한 분,
뒤쪽에는 교복을 입은 여중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초등학생 남매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올리비아는 루카스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루카스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부산까지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출발 후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순조롭게만 보였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뒤척이더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루카스를 더 깊이 품에 안고 달래보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순간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루카스 괜찮아. 올리비아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루카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일본에서처럼 차가운 시선과 항의를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의 중년 남성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셨어요. 아이들은 다 크면서 우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아이들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거든요. 옆자리의 할머니도 올리비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우리 손주도 저래요. 애기는 다 울면서 커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한국말이 서툴어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들려온 의자 움직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상황이 올 거란 예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초등학생 남매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루카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주면서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저희랑 같이 놀아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니 올리비아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자아이는 자신의 토끼 인형을 루카스에게 보여주며 깍꿍 놀이를 했고 남자아이는 가방에서 꺼낸 과자를 흔들며 루카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루카스는 울음을 멈추고 이 낯선 친구들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생도 이거 좋아해요. 여자아이가 말하며 토끼 인형으로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루카스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객실 안의 긴장감이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런 광경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가 최고지라며 즐거워하셨고 또 다른 분은 저 멀리서 온 아기랑도 금방 친해지네라며 흐뭇해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옆자리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도 기차 타면 항상 이거 먹는다며 정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실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울음소리로 긴장됐던 공간이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승객들의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도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감동이 차올랐죠.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나 다른 반응이라니. 일본에서는 불편함과 차가움을 느꼈다면 여기서는 따뜻함과 배려를 느꼈습니다. 부산역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따뜻한 공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특별함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이 15년이나 한국에 머무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제이슨이 보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대학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그의 단골이라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참지 못하고 기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방금 기차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루카스가 울었는데 승객들의 반응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 차가운 시선 대신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낯선 아이들은 장난감까지 건네주더라고. 제이슨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5년째 여기 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한국이거든. 오래된 한식당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이슨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휴, 오랜만이네. 여기는 외국에서 온 친구. 마치 오랜 이웃을 대하듯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15년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우리 회사 직원들은 결혼 반지까지 내놓더라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죠라는 말과 함께 그때 깨달았어. 한국인들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삼겹살을 뒤집으며 제이슨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졌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어마어마해. 우리 본사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 교육열도 대단해. 제이슨이 상추에 고기를 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부하는 직장인들, 새벽까지 열중하는 학생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아.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걸. 더 놀라운 건 삶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것도 정말 잘해.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풀고 주말이면 등산도 가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이런 밸런스가 있어서 가능한 거야. 제이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침 기차에서의 경험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였던 거죠. 물론 단점도 있어.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게 있어. 바로 정이라는 거야. 내가 기차에서 경험한 것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한국의 특별한 점이야.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 좋으면 엄청나게 칭찬하고 나쁘면 냉정하게 비판해. 근데 그 비판 속에는 항상 개선점이 들어있어.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거야.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 이 모든 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라는 걸.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오시며 제이슨에게 물으셨어요. 이번엔 얼마나 있다 가시는데요? 제이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여기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이슨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엔 5년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 근데 지금은 15년째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게 돼. 빠른 변화 속에 숨겨진 따뜻함, 치열한 경쟁 속에 피어나는 배려. 이런 모순 같은 조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제이슨의 이야기는 계속됐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찼던 제 편견이 한 걸음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제이슨이 말한 정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거리로 나와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은 건 알아. KTX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나는 그걸 알아차리는데 몇 달이 걸렸는데 말이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이슨이 발견한 특별한 나라에서 우리도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올리비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기대감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슨과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도전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로서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창가에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다 제게 물었어요. 여보, 루카스가 여기서 잘한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도전 정신, 그러면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정. 이런 환경이라면 루카스도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경쟁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 돕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루카스는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듯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이슨이 15년 동안 발견한 한국의 매력을 이제는 저희 가족이 하나씩 발견해 나갈 차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활기, 그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정,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특별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